자, 오늘은 삼성전자의 날이네요. 삼성전자의 날이다. 삼성전자가 어제 52주 신고가, 즉 1년 내 최고가를 찍었죠. 마감할 때. 역시나 오늘도 그 상승 파동을 이용해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삼성에? 요때 음봉으로 며칠간 고생한 요때 삼성전자가 요 구간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이재용 쪽에 불리한 판결이 있었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음봉을 여러 번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떨어지고. 자, 이때 사실상 단순히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용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고 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오면 삼성전자는 이제부터 추락할 것이다 라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게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이미 판결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판결이 예정되었다 하면은 좋은 판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판결에 대한 생각을 미리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판결을 하는데 어떻게 나올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모든 대다수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주가에 다 이미 녹아져 있다. 그 전에 이미 다 빠질 만큼 빠졌고 그것 때문에 위축될 만큼 위축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걸로써 재료 소멸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뉴스들을 접하고 그런 소식들을 접하고 야 이재용 부회장 판결 저렇게 불리하게 나오면 삼성 끝난대, 삼성 망할 수도 있대. 거기에다가 뭐 일본 무역전쟁 때문에 부품도 공급 못 받고 막 이런 난리 난데 삼성전자 다 팔아야 된대. 어디서 그랬어? 어디서 내가 들었어? 자, 영희 엄마, 철수 엄마, 삼성전자 갖고 계시지? 봐, 지금 일본 무역전쟁 있다가, 아이고, 이거, 우리 애기 아빠가 그러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삼성전자 저거 큰일 났는데 조심해야 된대. 이재용 판결, 안 좋고, 일본 무역전쟁 장기화되면은 삼성 망한대. 팔자. 해서 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런 음봉이 나오겠죠. 물론, 그렇게 아무리 모여봤자 삼성전자를 뭐 주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개인만 있겠어요? 하여튼 여러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으로 모여서 저런 음봉을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메이저 자금을 만지는 쪽에서, 그러니까 대형 외국인 보시면 수급 보세요. 외국인들, 야 보세요. 외국인들, 아이고 개인들 보세요. 삼성전자 팔아야 된다라는 소문이 얼마나 많이 들리고, 여지까지 안 팔고 있던 개인들은 지금 야 뭐야 나 그때 어디 너무 손실이 커가지고 안 팔고 있었는데 3년 동안 내가 버티고 있다가 안 팔고 있었는데 야 이제 올라오네, 다행이다,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전에 판 사람부터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팔았어요, 삼성전자. 저 종목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면 엄청나게 큰 세죠. 엄청나게 큰 세력이라는 게 참 뭔가 딱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주가를 변동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모든 투자 주체를 다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주가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힘을 다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딱 어떤 건 정해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세력, 그냥 한글 한자 풀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세력. 그래서 뭐 세력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그 원래 다 그 종목을 만지고 올라가, 어쨌든 누군가는 매수를 위로 당겨야만 올라가는 거고 매도를 밑으로 하면 클릭하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돈이 많이 모이면. 어쨌든 간에 이거는 외국인들이 정말 대형 자금으로 컨트롤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 지금 엄청 들어왔죠. 개인들 거기다 다 팔고. 즉 개인들에게 소문이 안 좋고 그걸 그 우려감에 바쁘게 파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외국인들은 웃으면서 다 끌어올리고 그걸 다 받아서 끌어올리고 있다. 결코 삼성은 그렇게 기반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설령 기업이 환경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뭐 실적도 많이 줄어들었고.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지금의 실적이 어려운 것, 지금의 기업 상황이 어려운 것은
이미 다 밑으로 빠진 6개월 전, 1년 전에 다 반영이 된 거예요. 밑으로 다 그때 빠졌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거죠. 52주 신고가라는 게 뭔데요? 1년 동안 지금 최고가라는 거죠. 그럼 1년 동안에 바닥을 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게 미리 반영이 되고 여기서 다 반영이 됐던 거예요. 여기서 주가가 1월 달에 최고로 바닥 찍은 날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뒤에 삼성전자는 가장 어려울 거야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1월 달에 바닥을 찍을 때 앞으로 삼성전자 6개월에서 1년 뒤 잘 봐봐, 얘 가장 힘든 시기가 올 거다. 먼저 우려감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힘들어요. 삼성전자 잘 보세요. 지금 제일 힘들 때잖아요, 최근이 삼성전자가. 근데 올라가는 건 뭐야? 얘는 지금 또 뭐예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뒤에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낮게 살아갈 거다, 살아날 거다 라고 보는 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얘 이것만큼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하느냐, 한 5억 원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한 몇천만 원 삼성전자 하셔도 돼요. 약간 조정 줄 때, 음봉 약간 조정 줄 때. 그게 아니면 소액 투자자다, 나는 소액 투자자다,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얘의 몇 배만큼 갈 수 있는 종목을 투자하는 게 맞죠. 중소형주를.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게 거의 뭐 뚜렷하게 보인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굳이 다 달려들 필요는 없어요. 퍼센테이지가 다르잖아요. 주식은 퍼센테이지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자금이 크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작은 종목에 내 돈, 큰 돈을 다 투입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대형주도 하고, 큰 자산을 어떤 거는 뭐 펀드에 들고, 어떤 건 주식을 하고, 어떤 건 부동산을 하고, 어떤 거는 뭐 채권을 사고, 이런 것처럼 내가 자산이 크다면 어떤 건 우량주를 하고, 대형주를 좀 사고, 중소형주도 조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눠서 하셔야죠.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제 문이 열려고 52주 신고가에서 이제 뚫고 나가는 단계다. 그러면 후속으로 뭐가 오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엊그제도 말씀드렸어요. 선도자, 천병대. 삼성전자가 먼저 길을 뚫어내면 코스피가 올라가겠죠. 다시. 얘가 1등인데. 시가총액 1등이니까. 얘가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오늘같이 IT 종목들이 대거 따라 올라가고. 오늘 IT 종목에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코스닥도. 코스닥은 얼마 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문 열어주고 나서 오늘은 좀 쉬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쉬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 거 미리 말씀드렸죠. 코스닥 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코스닥에서 IT 종목이 움직이면서 그 하락폭을 좁혀놨어요. 하락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커버가 됐어요. 그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IT니까. 바이오에 버금가지는 못하지만 IT 종목도 시가총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종류도 많고요. 그게 해당되는 종목들은 뭐 동진세미캠, 뭐 테스, 유진테크, 제이스텍, 톱텍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뭐 유니테스트, BH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을 방어를 좀 해줬어요. 어떤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선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코스닥에서 며칠 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문을 뚫어줬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0일 구름대 문을 뚫어줬을 때 다른 바이오들이 다 같이 올라왔던 것처럼, 그리고 코스닥이 후속으로 뒤늦게 더 올라왔던 것처럼 먼저 길을 뚫어서 선도자 역할을 합니다. 천병대 역할을 한다고요. 군부대 행진할 때, 행군할 때 천병대 딱 가가지고 하잖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간다고요. 적당한 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먼저 그걸 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정 나오니까 시장도 조정 나오고. 시장은 많은 종목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 종목을 앞서서 움직이는 어떤 한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시가총액 1위인 종목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시장 크게 올라갈 때도 다 올라가는 역할을, 선도자 역할을 다 했어요. 이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쵸? 시장 가장 많이 올라갈 때잖아. 2017년 4분기, 2018년 1월. 이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선도자 역할을 다 했잖아요. 시장 엄청나게 끌어올렸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도 당시 코스닥에 있을 때도. 셀트리온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시장을 이끌어내는 선도자 역할을 했죠. 그쵸?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신라젠은 지금은 뭐 무너져 있지만, 신라젠은 지금 무조건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다 선도자 역할을 하면서 올라왔던 거예요. 2017년 말에. 바이오 하면 그냥 2017년 말, 2017년 4분기 하고 2018년 1월까지는 그냥 바이오에 바자 들어간 거, 제약에 제자 들어간 거 다 사면 그냥 다 올라가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많이 시장을 끌어올려놨고, 그래서 시장이 코스닥이 930포인트까지 갔었던 거고, 지금은 아예 얘기가 달라졌다. 선도자 역할을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랑 다르게
이런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의 움직임을 잘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신라젠을 봤는데, 신라젠은 웬만하면은 지금 혹시나 갖고 계시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얘가 설령 2만원까지 간다고 한들 그거는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확률상 2만원까지 갈 확률보다 저는 5천원까지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이거 옛날부터 이때부터 저는 10,000원 떨어질 거라고 봤고 10,000원은 떨어졌고, 이 과거부터 신라젠은 안 된다고 여기서부터 계속 줄고 신라젠은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15만원 찍는 순간부터 15만원 찍고 내려가는 순간부터 신라젠은 절대 안 되니까 개인들만 바글바글 12만원 10만원대 바글바글하다, 절대 안 된다를 굉장히 많이 항상 고정된 생각으로 하고 왔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대형 바이오주 거품 있는 건 안 돼요. 영진약품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2016년 4월에 고점 찍는 순간 이거는 끝. 자, 이걸로써 끝입니다. 영진약품은 앞으로 절대로 매매 대상에 올리면 안 됩니다. 영진약품 추천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 보유도 안 돼. 이거 올라가고 안 돼. 어차피 10,000원이 한계야. 이 뒤로 마찬가지 계속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어요. 영진약품 보유한 사람 아직도 많아요. 이때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안 돼요. 지금 뭘 하게다. 대형 바이오주들은 이렇다는 거. 어쨌든 지금 오늘은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선도자 역할을 했고, 내일은 셀트리온 SQ가 오늘 조정 나는데 셀트리온 SQ가 이렇게 그냥 시들까요? 아니요. 셀트리온 SQ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또 올라가면 또 어때요? 바이오주들 또 이끌겠죠. 자, 셀트리온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 셀트리온이 산업은행하고 펀드를 조성합니다. 2,2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요. 셀트리온 그룹하고 산업은행하고 해가지고 2,200억 바이오 펀드를 만듭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이 바이오 쪽으로. 근데 일단은 셀트리온과 협력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일단 원칙이고, 일단 원칙인데 그 종목에 2,200억을 다 쓸 수는 없어요. 어쨌든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또 살 수 있으면, 셀트리온과 협력하는 바이오가 얼마나 많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종목 있겠지만 생각나는 건 아미코젠 같은 거. 아미코젠은 모든 바이오들에게 필수입니다. 효소. 아미코젠의 효소는 바이오 기업이라면 써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미코젠은 망할 일이 없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살아있는 한 망하지 않는 종목이 아미코젠이에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하여튼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바이오 기업. 왜냐면 바이오는 매출이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모든 바이오 기업을 먹여 살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이오는 연구할 때 뭔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미코젠의 효소는 거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미코젠은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근데 우량주라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하진 않아요. 옛날에 많이 올라갈 때는 했었는데, 아미코젠을 상당히 좋아해요. 아미코젠을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데, 지금이야 지금 뭐 할만하겠네. 지금은 좀 괜찮네요. 근데 어차피 우량주스럽게 바뀌었어요. 해볼만해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 많이 이제 재미를 보고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올라가는 구간들 있었어요. 그럴 때 요때는 아미코젠 아니고 이때지. 하여튼 이런 구간에서는 아미코젠을 건드렸지 이때. 지금은 사실 잘 안 보는데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되겠네요. 얘기 나온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얘기 나온 김에 아미코젠 관심 좀 한번 넣어놓고 보자. 계획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렇게 계획하고 방송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물 흘러가는 라디오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셋 다 얌전하게 선물하고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240분봉을 나란히 돌파하면서 끝났어요. 돌파가 아니라 안착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이 내려와서 당연한 조정, 예상된 조정을 보였지만 또 마무리는 잘 예쁘게 끝났습니다. 양쪽 다. 코스피, 선물, 코스닥. 그리고 옵션 쪽에서는 이제 8월달과 좀 다르게 시절물은 외국인들이 조금 조절을 좀 하고 있어요. 조금 한 코스피 기준으로 한 2060 이상이면
먹는 구조, 2060 이상이면 먹는 구조니까 그렇게 막 욕심 부려서 올리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좀 많이 바뀔 거예요. 개인들은 2120 이상이면 먹는 구조. 개인들은 2120이면 먹는 구조로 가고, 개인들은 옵션 지금 초반이지만 2100 코스피가 2120 정도 올라가는 쪽으로 환산으로 하면은 먹는 구조. 외국인들은 2060 정도만 종가에 갖다 놔도 먹는 구조로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한 다음에 10월 저기 옵션 만기가 10월 달에는 며칠이야? 10 며칠이야? 10월 10일. 자, 10월 10일에 종가는 올라가다가도 만약에 2100 이상으로 뻗어 올라가더라도 마지막에 10월 10일 근처로 갈 때는 외국인들이 고의적으로 눌러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들이 조금 더 상승을 원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아직 멀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뀌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많이 뻗어 올라간다. 그러면은 10월 달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외국인들이 좀 눌러줄 수 있다. 지금 변화 사항이 없으면. 제가 지난달에도 옵션을 보고 시장은 무조건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시장은 강력하게 9월 11일에 2050포인트를 갖다 놓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10월 달에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포지션으로 외국인은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막 2150포인트까지 막 시장이 뻗어 올라가. 그러면은 막판에 10월 달에 조금 조정을 주면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급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뚫은 김에 코스피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2150 정도 갔는데 아직 10월 초라고 생각해보세요. 10월 만약에 이때 2050까지 갔는데 10월 1일이야. 그러면 10월 10일 앞두고 쑥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월 10일 앞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흐름이 충분히 올라갔을 때 여기 한 요 정도? 이게 이제 개인들은 여기보다 더 올라가면은 옵션에서 승리를 해요. 자, 개인들한테 승리를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개인들은 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2150까지 올라간다고 한들 밀릴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일단 지금 기억을 해두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어차피 제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매매는 어차피 그런 식으로 펼쳐 나갈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갈 수 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포지션이 정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즉 코스피는 좀 더 삼성전자 따라서 좀 더 움직이되 날짜가 임박할수록 조심하자. 아직은 날짜가 많이 남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시고, 코스닥 쪽은 코스피와 코스닥은 완벽하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한 국가의 증시 두 가지 증시는 완전 다른 길을 갈 수는 없어요. 적당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면 그 다음날 코스피 멈춰도 코스닥이 따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키 맞추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즉 코스닥도 어느 정도는 같이 올라가 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에 의해서?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바이오 종목들에 의해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순환매가 돌고 있죠. 오늘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제 막 상한가 갔던 것도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급락 시작했어요. 아침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방역 작업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확진된 곳이 없다라는 소식과 함께 개파락을 크게 주면서 오늘 뭐 15% 평균적으로 많이 내려왔죠. 그러나 이건 뭐 끝났다고 보는 건 아니고 체시스와 신라SG가 대장이 아직 살아있는 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확진이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지 실제로 발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파주, 연천, 화천이나 다른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혹은 강원도 쪽 지역에서 또 발견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렇게 빨리 시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는데 한번 그거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이나 이런 것도 주목해서 보면서 볼 거고요. 다만 대장 살아있고 물량들이 큰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한 방에 죽이면서 끝나지는 않을 거다. 리바운딩 공간을 준다는 겁니다.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어쨌든 오늘같이 요즘같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 타오르고 정치주 확 타오르고 아프리카 확 타오르고 정치주 대선주 홍정욱주만 그 다음에 여기저기 올라갔잖아요. 안철수도 오늘 올라가고 이렇게 딱 타오르고 그 다음에 대북주들 철도주 막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 순환한다고요. 순환. 오늘은 뭐 보안 관련주도 올라갔고 순환을 하고 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골고루 갖고 계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 순환매인데 결국에는 바이오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 때문에 바이오로 귀결된다. 바이오 중에서 할 만한 것들 잘 꾸려가지고 준비를 해놓으면 바이오 무난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에서 좀 끼 있는 거, 그리고 조금 뭐 거품이 덜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어차피 바이오 귀결되고 또 대형주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중형주 가고 소형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소형주에 타겟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보자는 겁니다. 시장을 흐름을 잘 이해해 나가셔야 돼요. 무조건 올라간다고 평생 올라가는 거 아니고 올라갔다가 꺾이는데 그 꺾이는 근거들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아 이런 시점에는 조심해야겠다. 제가 8월달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뭐 무역 전쟁 이럴 때는 다 갑자기 막 발생한 거 이런 거 한일 무역 전쟁 이럴 때는 갑자기 뭔가 터진 거기 때문에 옵션을 미리 반영된 게 좀 지금이랑 좀 달라요. 뭔가 갑작스럽게 폭락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말고 8월달 이후로는 포지션대로 가고 있어요. 하여튼 뭐 요약할 것도 없네. 쭉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될 거 수급. 오늘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한 2천억 정도 샀을 거예요. 2천 한번 확인해보자. 2,100억, 2,200억 우리 샀네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2,200억을 샀고 코스닥은 뭐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뚜렷하게 사고파는 거 없이. 자, 내일은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반등도 가능한 날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라든지 한번 리바운드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정시주, 대북주 순환하면서 결국에 바이오로 귀결된다. 요게 일단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릴 말씀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는 추석 연휴 지나고 첫 주라서 상당히 피로도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 미리부터 주말을 푹 쉬실 준비하시고 다음 주는 조금 더 활기차게 할게요. 뭐 내일 남아있지만. 네. 자,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